남의 집이 알고 싶다. 한 번 내 집을 사고 나니 희한하게 남 집이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은 언젠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꿈꾸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 현황은 앞으로 내가 다시 집을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결혼은 재테크에 효과적일까? 한 선배는 회사에서 부동산 황태자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 비법을 물어보면 빨리 결혼하세요 라고 한다. 둘 다 소득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라면 아예 빨리 결혼해서 종잣돈을 모아 재테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각자 집을 갖고 있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서 주말 데이트로 대전의 임장,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을 가면 그게 바로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혼자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2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두 사람이 모이면 단순히 계산해도 4억 원짜리 집까지는 기대해 볼 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볼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늘어난다. 마침 가까이에 결혼을 기회 또는 목표 삼아 용기를 내 집을 구매한 사례가 있어 양해를 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와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런데 하라는 합주는 안 하고 제 짝을 찾은 커플이 우리 말고도 또 있었다. 이 친구들은 같은 과 같은 동아리를 거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26살, 27살인데 최근 둘은 4년 뒤 결혼을 목표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충동적으로 매물을 보러 간 날 화끈하게 가계약을 한 다음 두 사람이 그간 모은 돈에다가 부모님께 받은 5천만 원, 증여세가 없는 최대 금액을 보태 계약하고 잔금을 치렀다.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내가 가진 집 가격의 2~3배 정도 되는 아파트였다. 집을 충동적으로 사서 걱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은 2년 후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좀 더 괜찮은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결혼하겠다는 뚜렷한 계획도 갖고 있다. 집을 사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고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고 하니 둘에게는 이번 아파트 구매가 좋은 시작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부장님 댁에 초대받고 싶은 나, 정상인가요? 나는 부장님이 사시는 동네는 어디인지, 선배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샀다는 집은 어떤 곳인지가 궁금하다. 그분이 사시는 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집이 궁금하다. 집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는 주제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집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 그러면 회사 선배님들께 어느 지역에 사는지, 교통은 어떤지 정도는 여쭤볼 수 있다. 지역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또래들은 다들 뜨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장님 댁에 초대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할 회식의 장소가 바뀔 따름이다. 동네나 아파트라는 게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다지 다를 것도 없지만 막상 가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집은 저렴하고 멀고 좁은 반면 어른들께 초대받아서 가는 집들은 위치로 보나 규모로 보나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집에 가자고 하면 그냥 식당에 가는 것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집에 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거나 이방저방 들여다보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퇴근하고 다 같이 부장님 댁으로 향하는 길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심부름을 하러 가면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건배할 때 창밖으로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등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것이지만
직접 겪고 느껴보면 뭔가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볼 따름이다. 내가 현재 가진 집보다 훌륭한 조건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는 이런 집에 살아야지 다짐하곤 한다. 물론 꼭 어른들만 좋은 집에 사는 건 아니다. 한 번은 내 또래인 지인의 신혼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강남의 초역세권에 백화점이 바로 근처에 있고 방도 여러 개고 거실 발코니 창 너머로 한강다리도 보이고 인테리어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이었다. 거실에는 여러 손님과 두런두런 홈파티를 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테이블이 있었다. 내가 40살쯤에는 살 수 있을까 싶은 이상적인 집이었다. 본인의 자가는 아니었고 부친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자녀들 주려고 강남 일대에 집을 4채나 사뒀다고 한다. 강남이 이렇게나 좋아질 줄도 모르고 단순하게 자식들에게 하나씩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뒀던 것이다. 그랬던 집이 이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에서 보던 강남 부자 이야기가 여기 있었구나 싶어 부럽긴 했지만 딱히 박탈감이 들지는 않았다. 나도 열심히 살면 좋은 곳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기쁨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아파트마다 지인이 한 명씩 사는 것도 아니고 막상 모르는 곳으로 임장을 가는 것도 걱정이라면 온라인 세상을 활용하면 된다. 웬만큼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매물로 소개하기도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부동산 블로그에 매물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아니면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블로그에 특정 아파트의 인테리어 시공 전후를 소개하는 사례도 많다. 그 외에도 인기 유튜버, 브이로그 유튜버들은 룸투어 영상, 랜선 집들이 영상도 종종 찍어 올린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남의 집을 둘러보면서 내 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집이나 동네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집에서 침대에 누워 부동산 앱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로드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임장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좋은 거라고 누가 알려주거나 좋은지 겪어봐야만 좋은 줄 안다. 기회가 닿을 때 좋은 집에 놀러 가보고 안목도 키워두면 나쁠 게 없다. 그런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뿌듯할까. 나가고 싶어서 몸이 들썩거리는 순간이 온다. 부동산 영상과 책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다잡고 각종 앱을 활용해 집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로 나가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온다. 가상 공간에 머물러 있던 집을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서 몸이 들썩인다. 임장을 갈 때가 된 것이다. 사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다. 왜 집을 사야 하는지 뼈를 때려가며 알려주는 100억 원대 자산가도 있고 2천만 원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성공했는지 낱낱이 알려주는 워킹맘도 있으며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는지 설명해주는 부동산 전문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임장을 반드시 가봐야 한다. 공부해야만 아는 것, 가봐야만 아는 것, 사봐야만 아는 것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장이라는 전문 용어에는 왠지 모를 심리적인 장벽이 느껴진다. 왜일까? 임장 활동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장 활동.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을 말한다. 어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탁상을 떠나서 대상 부동산 혹은 그 인근 지역, 유사 지역에 나가서 조사,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부동산이란 지역성과 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임장 활동이 꼭 필요하다. 네이버 부동산 용어 사전. 현장에 가서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남이 떠먹여주는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실제로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간단한 임장부터 주민들이 어떤 연령대인지 살펴본다거나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는 등 수준 높은 임장이 있다. 그러나 불인이에게 임장 활동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낯선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잠시라도 살던 곳에 애착을 느끼고 한 번이라도 가본 곳에 더 큰 애정을 느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보다는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을, 한 번만 가본 곳보다는 여러 번 가본 곳을 선호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제3자가 보기에는 다른 동네와 엇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동네보다는 아는 동네에 있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 살고 싶은 법이고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싶은 법이다. 따라서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라도 임장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의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어쩌면 낯선 감정 그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 불인이들이 토로하는 고민 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기세에 눌리거나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소장과 형님 아우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나와 같이 불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의 지식과 내공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저 공부하고 싶으니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이 불인이인 내가 틈틈이 했던 가장 쉬운 임장법을 추천해보고자 한다. 낯가리는 불인이의 산책 임장. 그것은 다름 아닌 산책이다. 산책은 그 동네 주민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산책 임장을 하는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곳에 집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숨어 있다. 낯선 동네에 아파트를 사자는 엄마의 말을 한사코 거절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는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낯선 마음 때문에 집을 살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래서 마치 내가 동네의 주민이 된 것처럼 걸어본다. 빙의를 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어캣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주민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오, 여기는 근린공원이 잘 돼 있네. 입주민 전용 상점이 있네. 라거나 여기는 딱 봐도 좋은 곳이네. 집값이 얼마야? 26억 원? 까마득하구먼. 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본다. 부동산 앱을 켜서 가격을 확인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 리스트도 살펴본다. 언제쯤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하면서 2억 원도 없는 애가 20억 원짜리 집을 꿈꾸기도 한다. 동네를 걸어보면 차를 타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경사나 역으로부터 집까지의 도보거리는 물론 동네가 가진 고유의 분위기까지 알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 동네 주민이 살 법한 걸로 물건이나 음식을 사본다. 나는 빵순이라서 주로 빵을 사온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그 동네에서 하나 사보면 좀 더 정이 간달까?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는 걸 알면서도 낯설기만 했던 동네인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가서 돌아다녀 보면 그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게 된다. 주변 동네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영역을 넓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동네에 가보면 된다. 그러면 그 동네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이야, 여기랑 지난주에 간 거기는 직선거리는 비슷한데 교통이 천지 차이네. 여기는 대중교통 한 방으로 올 수 있고 거기는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구나. 등의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직 가보지 않은 더 먼 동네도 가보고 싶어진다. 그러면 시외버스나 KTX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엄마나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하듯이 가보기도 하면서 서울이나 주변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인지, 인프라는 충분한지,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본다. 지도 앱의 로드뷰로만 봤던 아파트를 실제로 보면 왠지 연예인을 본 것처럼 반갑다. 그 주변을 따라 산책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다 보면 그 동네는 어느새 나에게 익숙한 곳이 된다.